네, 오늘은 단타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단타가 요즘에 정말 힘들죠. 왜냐하면 투자자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세력들이 이게 유기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단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종목에 많이 몰려들면 투매를 만들고, 그것도 보통 투매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폭락을 만들고 사람들을 물리게 만들고 깡통차게 만들어서 나간 뒤에 그 다음에 또 차트가 수월하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 건가? 뭐 두 가지의 선택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극복하는 거, 두 번째는 시간을 보내는 거. 자,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극복한다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개미들보다 더 똑똑하게 매매를 하도록 노력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이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시간을 보낸다는 건 이것도 현명한 방법이에요. 왜냐면 시장이 막 흔들잖아요. 단타하는 사람 많고. 그럼 분명히 필연적으로 막 손실이 엄청나요. 제가 안 봐도 알아요. 차트가 막 움직이는 걸 보면 야, 사람들 많이 손해봤겠는데? 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을 보내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몇 개월을 못 버팁니다. 그런 식으로 시장이 안 좋으면은 하루에 마이너스 30% 손실까지도 날 수도 있고 반토막 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미수 매매하면 또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한두 달 정도만 보내도 그러한 투자자들이 다 금세 깡통을 차고 손실이 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오히려 시장이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어쨌든 두 가지 방법 다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지금 아마 주식을 좀 한다는 사람들은 주식 매매 자체를 쉬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전 봐요. 왜냐하면 수급을 보면은 이게 분당 엄청난 수급들이 들어와줘야 이제 단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사실 시장에서 지금 많이 보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럼 오전에 어떤 식으로 저는 매매를 해서 극복을 했는지를 한번 말해 볼게요. 두 가지 종목을 이야기해 볼게요. 3,000단 제약하고 SY입니다. 자, 먼저는 제가 보는 검색식에 이게 스토리가 있어요. 오전부터 아침부터 현대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더라고요. HD 현대, 그리고 현대건설, 현대인프라 이렇게 수급들이 들어오는 것을 오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수급을 보면은 현대 쪽에 뭐가 호재가 있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단타를 하기에는 적합한 종목은 아니죠. 우량주기 때문에 움직임이 굉장히 느려요. 수급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잘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3부 토건에서 상승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건설 쪽에 뭔가 있구나. 그리고 찾아보니까 어떤 이슈가 있어요. 트럼프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이죠. 재건 관련주가 다시 움직이는데 단순히 뭐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만나서 이런 것이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말했던 부분 있잖아요.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될 것을 전제한다면 시장이 위로 움직이든 아래로 움직이든 어떤 식으로 좀 긴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가 엄청난 이슈 몰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큰 폭락했고 일본까지도 폭락했고 이제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모르겠다. 트럼프 관련주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무역전쟁을 본격적으로 막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무역전쟁 관련주가 또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다시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때문에 재건주가 움직인다는 이야기는 매우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삼부토건은 크게 움직여서 상승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위에서 매수한다는 게 제가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한 20분 정도 수급이 되면 조정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같은 원리죠. 시장에서 그만큼 얼굴을 많이 내밀었으니까 조정이 지금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즘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급을 굉장히 잘 봐요. 그래서 슈팅이 나오면 수급부터 확인합니다. 이게 얼마나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터졌냐. 근데 그렇게 많이 터진 게 아니었어요. 이후에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는 시점은 언제예요? 이쪽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판단을 해서 매수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매수했다면 이제 상승하는 수익을 받겠지만 또 단기간에 금방 올랐기 때문에 매수하는 게 또 섣불리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거래가 붙고 나서 여기 차트가 이쁠 때 이때 사람들이 많이 매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게 안 통해요. 차트가 이쁠 때 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살 것 같이 추세가 좋을 때 그때 사면은 필연적으로 한 80% 90% 확률로 폭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들보다 빠르게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남들보다 느리게는 뭐냐면 양봉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붙었잖아요. 양봉이 4개 정도만 붙으면 매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양봉이 첫 번째로 발생을 했을 때 거래량을 빵 터뜨릴 때 이때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또 쉽냐?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뭘 봐야 된다? 제가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시장의 흐름을 보셔야 돼요. 오전에 현대 쪽, 건설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분명히 우량주인데 이전에 없었던 좋은 움직임이었고
3부 토건까지도 오르는 건설 쪽에 뭔가 있다라는 이 흐름을 파악을 했다면 예민하게 이제 반응할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준비 단계예요. 꼭 3부 토건을 매수 안 해도 돼요. 흐름을 우리가 파악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재건 관련주가 3부 토건만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SY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저도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매수하고 나서 10초도 안 돼서 슈팅이 크게 나와서 매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강의를 했던 부분이라 다 아실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이야기했어요. 쌍고 돌파죠. 거래가 터졌던 부분, 그리고 이거는 어제죠. 월요일 날 쌍고 쪽을 소화하는 그림.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둘 수가 있었어요. 쌍고를 돌파했는데 재료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차트가 좋아서 합격인 거죠. 자, 그리고 분봉을 봤을 때 저런 쌍고 돌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거래를 동반해서 강하게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강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쵸? 오전에 거래 대금이 26억, 오를 때 10억, 이 정도는 정말 약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할 때는 건드리지 않는 게 또 맞아요. 하지만 오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건설 쪽으로 돈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지켜보는 가운데 또다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너무 초입이고 너무 빨라서 매수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SY 같은 경우는 똑같이 재건주고 내가 보고 있었고 차트를 만들어냈었고 그리고 재료까지 부합이 됐기 때문에 매수를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선발주가 삼부토건이지만 아무리 후발주라고 해도 어때요? 전일 대비해서 아직 5%밖에 상승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초봉으로 또 봤는데 수급이 제가 아까 포착했던 그 부분에서 거래가 이렇게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돌파를 하고 거래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살짝 늦게 매수가 들어가긴 했지만 곧바로 매수하자마자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수하는 이런 자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할 수 없는 자리예요.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주식을 계속 보고 예민하게 보는 고인물들이나 이런 판단이 가능한 거지, 심지어 관심 종목까지 전 두고 있었잖아요. 그럼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어디서 판단하냐? 이런 곳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오른 상태에서 너도 나도 다 보고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요? 많이 올라야 한 2% 정도, 2% 정도에서 매도를 해도 굉장히 잘한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살만한 이런 이쁜 양봉이 나타나니까 또 어떻게 해요? 못 갔다가 흘러내리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전 어떻게 했어요? 남들이 안 사는 그 시점에 가장 빠르게 매수를 해서 남들이 많이 쳐다볼 때 그때 매도를 하는 반대적인 움직임을 가져갔던 거죠.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 이 녀석도 오늘 매수를 했습니다. SY랑 비슷할 수 있어요. 돌파를 하는, 당일날 돌파하면서 거래가 여기 들어오죠. 이 거래를 보고 매수를 했죠. 삼천당 제약 역시도 현재 호재가 있고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좀 강한 편이죠. 근데 바이오가 정말 많이 흔들어요. 진짜 많이 흔들어요. 펩트론도 잘 못 가고 있고 이 녀석도 그렇고. 그런데 결국은 천천히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도 혹시나 차트가 좋기 때문에, 수급이 좋기 때문에 한번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수급이 잘 나오니까 지금 92억 터졌잖아요. 거래 대금이. 이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투자자들이 수급을 보고 쫓아오겠죠. 요즘에 개인 투자자들 똑똑하다니까요. 수급이 나오면 기가 막히게 발견하고 매수를 해요. 그래서 저도 긴가민가 했지만 그래도 야 100억 터졌는데 좀 어느 정도 오르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매수를 했죠. 근데 역시나 잘 가지 못하는 흐름으로 전개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본전에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요즘 투자가 쉽지 않은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는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하고 사실 어렵잖아요. 이걸 뭐 어떻게 말한다고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만큼 노력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제가 장 끝나면 꼭 차트 보라고 했죠. 지지와 저항 다 그어서 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야 실시간으로 판단이 가능하다니까요. 근데 이런 게 아니면은 요즘 시장에서 살아남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래도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